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How do neural depths in single image라는 논문으로 ICCV 2019년에 나온 것으로 나온 지는 좀 되었는데 논문의 분석 자체가 좀 흥미로워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는 논문의 목차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분석한 논문인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RGB 한 장의 이미지에서 아래처럼 뎁스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기존의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많이 되었는데 이후에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뎁스 네트워크와 포즈 네트워크 두 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두 네트워크 간의 로스를 구하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트레이닝이 가능해져서 셀프 슈퍼바이즈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이 논문도 셀프 슈퍼바이즈를 타겟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깊이를 예측하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가에 대해 분석을 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걸 알아야 다른 시나리오에 적용했을 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네트워크가 어떤 것을 집중하여 판단하는지 알면 좀 더 트레이닝을 잘 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카메라 포즈나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좀 세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세팅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 총 4가지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데요. 이 논문도 역시 ICCV 2019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어떤 픽셀에 집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뎁스 맵을 얻어본 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픽셀을 시각화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긴 하지만 로우 레벨의 CNN 정보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논문은 이전의 논문에서도 총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중요한 단서들을 대략 8가지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미지의 포지션에 따라서 뎁스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 가림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으며, 그리고 텍스처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리고 선형 원근에 따라서 멀리 갈수록 선이 모이게 되는 약간 그런 정보에 따라서도 뎁스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또 오브젝트의 크기 또는 조명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에 따라서도 뎁스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영향으로 멀수록 좀 뿌얘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티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8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러나는 부분이 2가지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처 덴시티나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키티 데이터셋의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대기의 영향도 뎁스가 대략적 80m 이내로 키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것들도 키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은 포지션과 사이즈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선 피널 카메라 모델에서는 깊이 값인 G 값을 물체의 높이 라지 H 값을 알고 있다면은 스몰 h와
F 사이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G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 값을 모를 때에도 지면이 평평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카메라 높이 있는 라지 Y 값을 이용하여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깊이 G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사이즈를 바꿔가기도 하면서 위치와 사이즈를 바꾸고 그리고 사이즈와 위치 둘 다 조절하면서 뎁스 맵이 어떻게 추정되는 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평가 방법은 상대적인 거리를 이용하였으며 스케일이 달라질 때마다 거리의 비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포지션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도 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리를 실험 평가 요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가장 윗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흰색 자동차를 붙여 넣었는데 흰색 자동차의 위치와 그리고 크기를 같이 변경해 가면서 뎁스 맵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위치만 변환시켜 가면서 뎁스 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자동차가 점점 작아지면서 뎁스 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대 거리와 그리고 뎁스 맵에서 추정된 상대 거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검은색 점선 같은 경우가 가장 추정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줄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우선 포지션과 사이즈를 같이 변경한 경우에는 이 검은색 점선에 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포지션만 바꿨을 때는 포지션과 사이즈를 같이 바꿨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만 바꿨을 경우에는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이 사이가 에러인데 점점 에러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인해서 이 논문에서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바꿔주지 않고 사이즈만 계속 줄였기 때문에 지면에 닿아 있는 버티컬 포지션이 계속 동일하다고 되어 있으며 뎁스 추정에서 버티컬 포지션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실험에서는 버티컬 포지션이 뎁스 추정에 좀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버티컬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추정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포즈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카메라 포즈는 뎁스 네트워크가 추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키티 데이터셋이 쭉 비슷한 카메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고정되어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높이를 바꾸거나 아니면 앵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또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지평선 레벨을 바꿔가면서 상대적인 변화를 보았는데 우선 상관관계는 0.5로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를 볼 수 있지만 이 기울기 자체가 0.6으로 좀 적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관관계가 좀 지평선에 따라서 뎁스맵 추정이 바뀌는 상관관계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이런 변화에 따른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피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키티 데이터셋을 크롭을 하여서 카메라 피치를 변화하는 효과를 주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전에 있는 점선은 이상적인 값이고 네트워크들 여러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지평선의 이동과 그리고 뎁스맵에서 실제로 이동한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도 상관관계를 좀 따라가긴 하는데 완전히 기울기가 비슷하게 나타나진 않고 따라가지만 좀 덜 따라가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험은 앞에서 버티컬 포지션이 뎁스 맵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지평선을 조절해 봤을 때 객체는 또 객체의 거리 추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미지의 지평선만 바뀐다면은 실제 객체의 거리가 이미지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체의 거리는 동일하게 점선처럼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험을 했을 때 지평선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험에서는 지평선 변화에 따라서도 객체의 거리 추정이 바뀌는 것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여서 어느 정도 카메라 피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이미지를 회전하면서 또 영향을 관찰하였는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상적인 값은 점선인데 어느 정도 경향성을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좀 값들이 변하기는 하나,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좀 더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앞에서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한 단서임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경우처럼 자동차를 이미지에 넣었을 때는 자동차가 잘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키티 데이터셋에 거의 안 나오는 냉장고나 강아지 같은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는 또 뎁스맵에서 추정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때는 못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하였습니다. 우선은 논문에서는 색이나 텍스처가 이런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여서 우선 5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다양하게 색을 바꾸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평균 내서 색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시멘틱 RGB처럼 좀 텍스처의 변화가 없는 플랫한 컬러를 넣어줘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른쪽 3개의 경우에는 위에서 나타나 있는데 성능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인데, 위의 왼쪽의 색상만 바꾼 데이터의 경우에는 크게 성능의 변화가 없었고, 오른쪽처럼 플랫한 컬러를 넣어 주었을 때는 좀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플랫한 컬러에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또 뎁스 추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험은 물체의 모양과 그리고 컨트라스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는데, 우선은 그림처럼 자동차를 자른 모습으로 넣어 주었을 때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그 안을 또 검은색으로 채워 주었을 때도 오른쪽 그림처럼 예측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험에서는 텍스처를 없애도 예측이 되는 모습을 보아서 또 자동차를 모양을 바꿔가면서 텍스처와 그리고 엣지의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잘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처럼 아예 자동차의 내부를 모두 비워서 투명하게 만들어 둔 경우에도 오른쪽의 뎁스 맵처럼 속이 꽉 차서 깊이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아래의 중간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만 남겨놓았을 때 잘 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단만 없고 사이드 엣지만 남겨뒀을 때에도 2가지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사이드와 그리고 하단의 엣지를 남겼을 때에도 뎁스 추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뎁스 추정에는
엣지, 사이드 엣지와 그리고 하단의 엣지 부분이 좀 단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또 바꿔가면서 엣지의 밝기나 아니면 얼마나 두꺼운가에 따라서의 상관관계도 실험을 하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자동차 그림을 넣었을 때 실험에서는 이 엣지가 어두울수록 그리고 두꺼울수록 잘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그림을 보시면은 밝기와 엣지의 두께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나타난 엣지의 두께와 그리고 엣지가 어두울수록 잘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냉장고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냉장고와 강아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추가하였을 때, 그림자를 추가하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뎁스맵에서 냉장고 하단 부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를 추가하니까 아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에서 오른쪽에 강아지 형태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은 뎁스맵에서 CNN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는 버티컬 포인트 포지션과 그리고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두운 정도가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은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이즈보다 버티컬 포지션이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카메라 포즈 또한 영향을 주지만 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CNN 기반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CNN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셋이 많이 변화가 많지 않아서 이쪽도 부족한,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연구에서는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데이터에서 버티컬 포지션이 좀 신뢰할 수 없거나 다른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예측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논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 논문은 2019년 ICCV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CNN 베이스드 인코더를 사용했고, 그리고 키티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이후에 VIT 기반 인코더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도 나왔기 때문에 CNN과 VIT는 보는 속성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VIT에서는 어떨지 궁금증이 들었고, 그리고 키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른 데이터셋들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피놀 카메라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CCI나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왜곡 정도도 다르고 모델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도 들었고, 또 최근에 CVPR 2024년에 억셉된 뎁스 애니띵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그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